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수행 27강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철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아파트를 쭉 짓죠. 주택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주택을 다 지으면 공사가 끝나요. 자,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하냐? 그건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공사가 이제 완료됐어요. 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장 군수에게, 시장하고 군수에게 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를 할 것이고, 시장 군수는 제대로 했나 안 됐나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공사,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뭘 해야 되냐면 공사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 다른 말로 준공검사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해주십시오. 내가 다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와서 준공검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군수는 뭘 해야 된다? 공사 완료가 된 걸 다 보고를 받으면 시장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제대로 준공을 했나 안 했나,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는 겁니다. 준공검사 실시를 해서 만약에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제대로 됐다면 준공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공인가를 합니다. 준공. 제대로 했다 이거예요. 정비사업을. 집도 제대로 짓고. 준공인가를 하면 준공인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인가한 거를 시장군수가 인가서를 줘야 되고, 완료죠. 그럼 고시를 해야 돼요. 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고시를 해서 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리면 그때 사업 공사 완료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알리면 그 이후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제 요거는 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이후에 고시가 끝나면 사업 시행자가 뭘 해야 되냐면 지체 없이 바로 고시가 됐으니까 대지 확정 측량을 다 합니다.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그리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받을 자에게 대지를 분양받으면 대지를 분양하면 되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할 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절차가 있어요.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업 시행자가 하는 일입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에다가 시장 고시를 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합니다. 고시. 공고에 고시하는 거예요. 이 시장 군수가 있는 해당 지자체 공고에 고시를 하는데, 요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받은 관리처분 계획대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고시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요. 이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은 된 거예요. 이미 이제 형식적 절차만 남은 거죠. 자, 이렇게 고시가 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분양받기 전에 어떤 주택이 있어요. 분양받기 전에 주택이 이걸 허물고 분양을 받는데 새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서 아파트가 돼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분양받기로 했어요.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요 집은 1억이고 분양받을 집은 2억이야. 그럼 1억을 대출을 받는다면 요 집에 1억 대출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전에 1억이 있었는데
이전에 2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1억이 저당 잡힌 금액이에요. 1억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새로 들어갈 집도 2억이야. 이 사람은 그럼 2억에서 2억으로 가니까 청산받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1억, 이전 집에 1억짜리 저당이 있었다면 새로 생기는 집에 그 1억짜리 저당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로 그 소유권에 딸린 권리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따라가야죠. 이전에 저당 해준 사람들 권리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전의 고시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됐다는 얘기는. 자, 결국 환지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환지 배웠죠. 환지로 의제를 합니다. 자, 환지 처분에 의해서 처분된 환지로 보고, 그리고 보류자하고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들, 남는 부분들이죠. 자녀분. 그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봅니다. 채비지는 뭐냐면 토지를 비용으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반 분양했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제는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넘어와서도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공시 절차가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개별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라면 등기 초탁을 하면 될 것이고, 일반 법인이라면 일반 회사라면 등기할 때 등기 신청을 하면 돼. 일괄적으로 등기 신청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는 다른 처분 제한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청산금.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보시를 하고, 청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청산금 권리가 다 확정이 되고 등기까지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에 이제 청산금. 자, 원래 있던 주택이 있었고 이게 열악해갖고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있던 집이 토지가 넓어, 땅도 넓어, 주택이. 그래 원래 있는 집은 2억이고 새로 받을 집은 1억밖에 안 해. 그러면 차액이 얼마? 1억이죠. 1억을 이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청산금을 교부한다 그러고, 반대로 원래 있던 집이 1억입니다. 그런데 새로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는데 이게 2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차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를 하는 겁니다. 징수.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밖에 사업시행자가 조치를 취합니다. 절대 손해 안 가요. 그래서 저당권 1억을 설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은 돈을 받으면, 은행으로 또 대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청산금은 그런 제도다. 모자라는 게 있으면 줘야 되고, 남는 게 있으면 모자라면 징수하고 남으면 교부하고, 그게 청산금 제도입니다. 바로 분양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청산금입니다. 자, 요 준공인가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정비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동이야, 딸랑. 그러면 준공인가하고 입주하면 돼요.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준공하는 아파트가 여러 채, 단지가 여러 개야. 그런 경우에는 일부 앞부분, 앞단지는 먼저 준공이 되고 뒤는 계속 건설하는 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 일부라도 쓸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허락을 해주면 일부지만 먼저 들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군수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락받을 필요 없이 본인 판단에 이 뒤에 공사하는 거에 지장이 없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먼저 입주하게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가 넓을 때는
일부분 도로 기반시설이 깔려있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먼저 입주시키고 뒷부분 또 공사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공사 완료 등에 따른 조치는 좀 다 배웠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이 정비사업은 과정이 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이 길기 때문에 한번 총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총정리분을 앞부분에서 해줘도 되는데 앞에서 해버리면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끝났을 때 이때 총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이전에 배웠던 게 싹 복습이 돼요. 자, 한 번씩 보자고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면 훌륭한 분이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뭐 자신이 아유 내가 왜 모르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한 번 듣거나 한 번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 학습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탁 보면 아! 하고 아는 거니까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정식으로 명칭 한번 써봅시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누가 수립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해요.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안 돼요. 이거 헷갈리기 딱 좋은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고, 시장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자, 이렇게 수립을 하면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봤을 때 여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정비를 해야 돼. 건축물이 노후하고 낡아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플러스 정비계획 수립 플러스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요. 신청. 자, 결국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뭘 해야 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요 수립은 누가 하냐? 자, 수립은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대도시 시장. 근데 이 신청은 시장하고 군수만 해요. 대도시 시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자, 이 지정 신청은 누구의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예요.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도시 시장도 여기 포함이 돼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합. 또 하나는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자, 조합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조합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뺀 나머지 세 개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 요거는 조합이 할 수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하고 시장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이 하고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조합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쪽에다 이제 조합이 할 수 있는 것 쭉 계속해서 조합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자,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뭐 하냐면 재건축 같은 거 결의해요. 재건축을 결의한다든가 또는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 같은 거 의뢰해요.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조합이 되는데 조합 그걸 설립 인가라고 합니다. 설립 인가.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 인가 받은 후에 뭘 할 수 있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자 선정. 즉 정비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 그 건축회사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이니 뭐 삼성건설이니 그런 시공자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공자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니까 시공자하고 시행자는 다른 겁니다. 시행자는 중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시공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이에요. 자, 그것이 끝나면 뭘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서 관리 처분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로부터. 자,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조합원에게 분양한 거고, 요 분양은 조합원. 요 이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이 아닌, 즉 일반인이라고 해요.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조합원 외의자에게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자,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면 이제 사업을 차고 이주를 시켜야죠. 이주비 줘서 딴 데로 내보내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주를 하고, 그리고 공사에 착공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철거예요. 철거한 다음에 건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참고 끝나면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오늘 배웠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뭐냐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준공인가. 그리고 준공인가가 끝나면 뭐 한다?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리고 관리가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 청산금을 이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합이 설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비구역이 진행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주민대표회의. 이걸 구성해야 돼. 시장군수가 조언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공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뭐 한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 계획을 해야죠. 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위에 분양 신청해서 분양 받고,
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해당은 없지만 그게 이제 이주, 착공, 준공인가, 완료 공고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제외가 된다. 요거만 제외될 뿐이고 나머지 이주, 착공하고 이 사업시행 인가 받은 대로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고 권리 확정하고 그리고 청산금 지급 종사 그건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순서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21강부터 27강에 거쳐서 배운 핵심 내용은 요게 다예요.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 사업시행인가 할 때 사업시행 계획서는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뭐고 수립 기준은 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운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이 전체적인 거는 처음에 설명을 해도 되는데 처음에 설명하면 예전에 해보니까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 단어 뜻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뭔 차이가 있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조합이 아니야. 이거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인 거예요. 대신 조합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야 되니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해서 우리 조합 만드시다 해서 다 동의 받고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조합 설립하겠다고 서류 제출했을 때 조합이 되면 바로 조합이 그냥 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설립 등기를 내야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듣고 총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 돼요. 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7강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물론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완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역시 부동산 중개와 무지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그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개할 일이 있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산정 기준에 꼭 주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